하나, 둘, 셋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초대 손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초대 손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정규종 교수님이십니다. 신구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계시면서 여러 곳에 양성기관 강의를 해주고 계시죠. 아마 되게 얼굴이 낯익은 그러한 유명하신 분인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참나무 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의사 관련된 많은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는 제가 또 얼굴 보이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걸로 믿고요. 저 옆에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게 그 책도 많이 쓰시고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한 권으로 끝내기 이러한 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나무의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부터 항상 뭔가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에 돼서야 이렇게 비로소 같은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할 뭐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꽤 많잖아요. 도대체 나무의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철웅 원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은 최근까지 1200분 정도가 배출되었죠. 네. 그래서 이 1200분 배출되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가 약간 숫자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나무의사하고 관련된 수목 진료 분야가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되거든요. 모든 업종에서는요, 시작이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이 적정 수요 인원이라는 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을 때 필요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적정 인원이라는 것을 언급할 그러한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이제 보고서 내용인데요. 수목진료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나온 그러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인원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전국에 11만 6천여 동이 있답니다. 동이요? 네네. 그러면은 이 나무사 한 명이 과연 몇 개의 동을 관리할 수 있을까 따졌을 때 그래도 한 단지당 한 10개 정도로 따지면은 한 10개 단지는 해야지 이제 수익성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 100동 정도를 관리한다 그러면은요. 11만 명이니까는 1000분 정도가 나오고 이걸 약 200동으로 잡았더라도 약 500분 이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학교 숲 같은 경우에도요. 1450개 정도가 있고요. 한 명의 나무의사가 10개 정도의 이러한 학교 숲을 관리한다고 그랬을 때 약 140에서 150분 정도. 제 주변에도 이제 학교 숲 관리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학교 숲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나서서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약 1,400개 정도의 학교 숲인데 이게 지금은 뭐 한 10개 될 수도 있고 20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근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필요한 인원이 약 150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안 난다고. 네. 안 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림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거 전부 다 공짜로 했습니다. 서비스로 해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실내 그쵸, 실내 방역이 돼요. 그쵸, 네네. 그다음에 실내 방역을 하면은 실내는 공짜. 네네. 그랬던 것을 지금은 돈을 받고 있어요. 네.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난다면은 이 예산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은 그때는 여기에 11만 여동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 아파트를 관리할 때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요. 지방, 시, 군구, 우리가 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전국으로 따지면은 이 당시에 약 270여 개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각 지자체에 1명 정도의 나무의사는 채용을 시키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으로 만들자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준비된 상태인가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네네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딱 1명씩 채용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플랜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 270분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많이 잡히는 게 뭐냐면요. 가로수.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러한 업종으로 지금 예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학교. 아까 학교숲도 있지만 학교숲과 연관되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약 11,000개, 대학교가 약 3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의사들이 채용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계속 뭐 나무병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직접적인 어쨌든 뭐 그렇죠. 감시를 할 수 있는 그 어느-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네. 있는 데에서는 나무병원에 의뢰하기보다는 직접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을 전부 다 계산을 했더니 최대 한 5,300명 정도, 최저 3,600명 정도의 나무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후 최종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이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수목진료업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네요. 5,000명이면 그쵸. 정말 많은 인원이네요. 네, 그 정도가 돼야지. 그리고 실제로 수목 진료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나무의사가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1,200명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현실이고, 물론 이제 그 나무병원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급여하고 상관없이 그 나무의사가 필요한 인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제 2016년에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이상한 거 없나요? 뭐 전체가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 그렇죠.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했을 때 이 학교 숲도 다룰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그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그 5,000명에서 조금 중복되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되게 얘가 굉장히 예민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는 개별 나무 의사별로 이제 그 기능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목 진료는요, 나무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병원에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 의사의 인원도 있긴 하지만은요, 나무 병원의 숫자에 따라서 나무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중복된 걸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것인가 해봤는데 과거의 자료가 쓸모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네네. 한번 산출을 해보면은요, 아까 각 지방 자치단체가 약 270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하나당 몇 개의 나무병원이 있으면은 적절할까?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전부 다 이제 예산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1,200분이 배출되어서 약 700개가 조금 넘는 나무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700개면은요, 지금 250개 정도를 잡으면은 한 지자체당 약 3개 정도의 나무병원이 각각 있는 것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그렇죠. 계산이 그렇게 되겠죠. 계산이 되겠죠. 예. 근데 지금 700개는 지금 산업 규모가 약 700억 정도를 잡았을 때 한 회사당 1억 정도의 수익을 가지면은 그냥 아주 근근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요. 많이 부족하죠.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 기술자 1명 이렇게 네. 분명히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졌을 때 한 지자체당 지금 3개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산업 초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산업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각 지자체에 있어야 될 나무병원의 숫자도 3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따져 보았을 때 최대 어느 정도 될까? 그냥 예상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요,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한 2배 정도는 있어야지 장기적으로는요, 어느 정도 원활하게 그 지역에서 수목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면은 약 지금 700개면 약 1,500개, 1,400에서 1,500개 정도. 그러니까 1,500개 정도의 나무병원이 궁극적으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나무의사가 필요한 인원은 몇 명? 1,500명이. 1,500명? 아, 그게 단순한 계산 아닙니다. 왜요? 왜 그 단순한 계산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1,200명 중에서 700명이 나무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럼 약 40%는 근무를 안 하고 계시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대학교에 계시거나 또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지금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한 50% 정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나무병원에 필요한 인원은 1,500개이기 때문에 약 3,000명 정도의 나무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뭐 수요를 맞출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원이 3,000명 정도 되면은 조금 적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1,200명이니까 많이 네. 배출돼야 되겠죠. 그리고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 나무의사의 숫자를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산업 규모가 갑자기 내년도에 팍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무의사도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1년에 한 번씩 나무의사 시험이 치러지면은 거기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뭐 10%건 20%건 잡으면은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00명 정도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아마 나무병원들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전체적인 3,000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나무 의사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학교나 그쵸. 아니면 이제 공원 그쵸. 그런데 또 취업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도 그러면 조금 많죠. 더 많겠네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비율을 사실을 높일 거를 조금 이제 궁극적으로 네.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자체 한 명당 하나씩만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각 도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한 분씩 된다면은 사실은 나무의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3,000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네.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이제 나무 의사를 공부하기 시작하시거나 그렇죠. 양성 과정을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네. 지금 수요에 맞춰서 예측이 가능하다. 네네. 네, 나무 의사를 그렇죠. 할 수 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인원이 굉장히 꽉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김철원 원장님께서는 지금 나무 의사를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소위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3,000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도 힘을 내서 네. 더 많이. 더 많은 네. 나무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사실은요. 뭐 이게 법칙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변할 거고, 올해 또다시 이제 전체 산업 규모를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나오는 산업 규모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조금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나무 의사들의 배출 인원수 이런 것들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막 올해 사실은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산업 규모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새롭게 진입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 규모가 커질 것인가 작을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네, 그래서 늘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산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정부의 노력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산림청에서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죠? 네. 그래서 나무이사가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방제 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그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산업 네. 규모를 더 판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김철호 원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아마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네. 사람들이 약간 궁금해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